힘든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나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 마. 네 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내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요의 첫 번째 게스트 이명곤, 이명한 아버님, 이동형님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아버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20살, 15살 아들 둘을 둔 46살 아빠입니다. 하는 일은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진 작가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요. 뭐 웨딩 사진이랑 광고 사진, 가족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참 멋있습니다. 좀 다르시네요. 오늘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감각이 있어 보이시는 멋진 아버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명곤이, 명한이 가족이랑 한 15년의 인연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영유아 보육과 교육 그런 일을 하면서 아버님의 역할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크는 거를 지켜보았는데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예. 그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라는 게 조금 넓은 의미이긴 한데 큰 이렇게 울타리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이 각 방마다 뭐 거실이 따로 있고 뭐 큰 방이 따로 있고 이렇게 뭐 잠자는 곳, 뭐 주방 이렇게 뭐 나눠져 있다고 봤을 때 엄마들은 그 방마다의 그 다른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맞는 역할들을 이제 엄마가 나눠서 이제 한다고 보면 아빠는 큰 집 전체가 뭐 울타리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애들 뭐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또 남자로서의 이렇게 정체성 확립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또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이제 아빠가 어느 정도는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애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 그런 부분을 아빠들이 이렇게
참 중요한 부분으로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울타리, 사회성의 기초, 자존감. 사실 딸보다는 아들 키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울타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가슴이 뭉클뭉클했습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어떠한 여러 가지 침략을 막아낼 수가 있고 울타리가 튼튼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너무 훌륭한 말씀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은 말씀을 주셔서 또 한 번 감동입니다. 아유, 긴장을 많이 해서 네. 원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예, 때로는 긴장도 좋아요. 오늘 첫 방송이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제 영유아 보육을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입장에서 보면 첫 미팅이 참 중요하거든요. 15년 전에 우리 명건이를 봤을 때 가정에서 교육을 참 잘 받고 왔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모든 것을 어머님들이 자유라는 그런 거로 빙자해서 방임을 좀 많이 해요. 헷갈리는 것 같아요. 허용과 방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허용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명건이 우리 어린이를 봤을 때에는 집에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잘 되었구나. 이게 아버지의 어떤 역할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역시 그랬구나. 울타리가 탄탄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육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영유아기 때 육아를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영아기 유아기를 거치는 동안 사실 뭐 특별하게 뭐 이런 부분을 뭐 아빠가 담당을 했고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영아기 때는 사실 와이프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은 지금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아기 때 이제 저희도 좀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영아기 때는 애들을 어떻게 또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엄마가 맡아서 해야 될 또 뭐 교육의 부분이라든지 아빠가 또 맡아서 해야 될 교육의 부분들이 어떻게 또 구분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애들을 키운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영아기 때는 거의 와이프한테 이렇게 조금 전적으로 육아를 좀 맡긴 편이라 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애들이 이제 조금 커가면서 이제 아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이제 깨닫게 됐죠. 깨닫게 되면서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집이라는 뭐 울타리 안에서 또 뭐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좀 다른 세상 그리고 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경험도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경험 외에 또 밖을 나가서 할 수 있는 경험도 많이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명환이가 이렇게 유치원을 다닐 때 뭐 유치원에서 아빠가 어떤 점이 좋아요 이렇게라는 질문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빠는 여행을 자주 다녀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애들이 그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하는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는 기억이 있는데 여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렇고 애들의 마음도 그렇고 집에서 있는 그 마음가짐이랑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힘든 점도 있는데 그 힘든 점도 애들한테는 그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뭐 길도 여행을 통해서 애들한테 조금 전해주고 또 저희도 애들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게 뭐 이 이동 경로나 이런 게 움직임 자체가 작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들을 닥쳤을 때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변수들을 또 잘 또 극복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가는 길도 알려주는 그런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여행이. 그래서 여행을 굉장히 좀 많이 다닌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야, 여행. 지금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아버님의 육아에 동참하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이 여행이에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여행 가고 싶죠. 많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은 아버님도 40대라서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 있지만 사실 영유아를 키울 때는 사회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한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 때는 뭐 호텔이나 뭐 리조트보다 어느 때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디를 여행을 하셨고 어떤 경험담이 있는지 짧게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온라인 쪽으로 정보들을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뭐 각 계절마다 그 특색 있는 곳들 그리고 계절마다 그런 좋은 곳들을 조금 뭐 이렇게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그럼 뭐 서치하고 이런 일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뭐 계절별로 아름다운 곳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여행을 좀 테마별로 나눠서 좀 다닌 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 테마일까요? 그러니까 뭐 계절별로 아름다운 곳을 나눠서 간 경우도 있고. 예, 그 예로 이제 뭐 제주도를 갔다, 울산을 갔다, 뭐 이런 거 그래도 듣고 계시는 부모님 지금 막 아마 메모 막 하실 걸요. 아 예.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봄 같은 경우에 이제 벚꽃이 많이 필 때는 진해 뭐 벚꽃 축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항상 사계절이 항상 좋습니다. 갈 때마다 변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또 문화적인 체험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고 성주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을 가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서울도 조금 자주 다닌 편인데 문화적인 인프라가 아무래도 성주보다는 훨씬 더 잘 이렇게 뭐 짜여져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뭐 문화적인 행사라든지 그리고 장소도 서울 같은 경우에 잘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뭐 방학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한 편입니다. 방학을 조금 이용을 해서 그리고 어릴 때는 명곤이가 어릴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차를 이용해서 뭐 다닌 경우도 있는데 기차를 또 기차 여행도 한 번쯤은 뭐 이렇게 추천해 드릴 만한 여행인 것 같고 기차를 타고 가서 서울에서 또 지하철도 애들이 경험하게 해주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 명곤이 어릴 때 5대 궁을 다 이렇게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접하게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고궁 관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박물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울에는 이렇게 지방보다는
잘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뭐 국립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박물관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을 또 계획을 해가지고 코스별로 이렇게 나눠서 다니는 그런 여행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야기 듣고 보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절별로 특색 있는 거, 좋은 거, 그다음에 방학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성주에는 잘 볼 수 없는 기차 여행하는 거,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충족을 시켜주는 타 지역을 찾아가는 거. 아, 이거 정말 노력 없이는 안 되고 또 그래요. 저도 키워왔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줘야 되고 또 어머니가 아내가 또 잘 함께 동참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잘 동참을 해주고 그래야 좀 자부심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즐거움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렇게 여행 갔다 오고 나서의 아이들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땠습니까? 이제 그 여행을 이제 다녀보면 사실 아기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이런 여행 중간중간에 포인트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죠. 포인트가 뭡니까? 뭐 이제 기념품을 사준다든지 아, 그렇군요. 아니면 그 꼭 여행을 교육의 목적으로 다니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아기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부분들 뭐 고궁 뭐 관람을 하는 도중에 뭐 레고 박물관을 잠깐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애들이 뭐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기념품 샵을 가서 뭐 중간에 선물을 사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애들은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애들이 또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들이나 재미를 느낄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중간에 껴서 코스를 잡거나 이렇게 시간을 배분하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휴식도 있고 또 교육의 목적이 있는 부분 갔을 때는 애기들도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우, 정말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다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적인 거와 흥미로운 거와 어떤 오감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거를 다 포용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즐겁게 아내도 즐겁게 이런 것이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참 멋집니다. 자, 그러면 신청곡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러브홀릭의 버터플라이라는 음악 참 좋죠. 들어보겠습니다. 성주 FM 92.7 메가헤르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를 듣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널 이상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바다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았어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아, 멋진 곡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는 왜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노래 이렇게 주제가 보면 뭐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뭐 힘든 역경이 있어도 잘 견뎌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노래 가사들의 내용이 또 우리 또 애기들한테도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요즘 방송에도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뭔가를 이렇게 좀 이뤄냈을 때 가슴 뭉클한 뭔가를 이렇게 뭐 이뤄내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노래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들어보면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이게 뭐 신청곡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역시 그런 멋진 정서적으로까지도 연결이 되는군요. 자, 아버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아이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발견을 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발견해야 또 아이들이 잘 꿈을 이루고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로 두 아드님을 키우고 싶었어요? 이제 잠재력을 발견을 한다는 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잠재력이라는 게 일단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뭐 부분이 있는지를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도 사실 뭐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시켜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뭐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또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텐데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재력을 발견하는 일에 앞서서 모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이렇게 심어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극복하고 이런 능력을 조금 더 키워주면 잠재력을 스스로 조금 이렇게 찾아내면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또 자신이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 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분야든 간에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면
그 잠재력은 또 뭐 스스로도 발견하고 어떤 뭐 일을 하더라도 잘 뭐 극복하고 잘 또 본인 스스로 잘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려면은 정말 아이들하고의 함께 여행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놀이를 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어떤 부분에 스스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지. 사실 육아를 많이 하고 있는 어머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드시죠. 세상에 이렇게 명건이 명환이 아버님처럼 기본적인 생각을 베이스에 깔려 있는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의 어떤 관심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잠재력을 이렇게 발견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이 교육기관인 것 같아요. 네네. 예, 명곤이도 사실 이제 무궁화 어린이집에 다녔죠. 5살 때부터 이제 무궁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원장님하고 또 이렇게 뭐 쭉 오랜 인연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 그런 교육기관에서도 애기들이 또 어떤 분야에 또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 또 조금 더 특출난 부분들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내주는 역할을 또 담당할 수 있는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가족이고요. 두 번째는 유아 교육기관에서 또 담임 선생님과 어떤 목표로 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영유아기 때는 많이 놀아야 되고 많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거 있어요. 영유아기 때는 남녀 구분이 별로 정확하게 두드러 나타나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거나 여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너무 힘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이 좀 어려운데 명건이는 가장 기억이 남는 게 너무 남자 같지도 않고 너무 여자 같지도 않고 친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정기 어린이 회장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명건이 하면 배려를 잘하는 어린이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회성의 기초를 둘 때가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일단은 아기가 뭐 이렇게 뭐 똑똑하게 그리고 뭐 어떤 특출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출나게 잘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인성이 일단 제일 큰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명곤이를 뭐 이렇게 뭐 케어해서 뭐 인성이 좋게 이렇게 뭐 만들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어릴 때부터 조금 뭐 이렇게 순하게 좀 자란 편이고 그리고 뭐 인성을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뭐 인사를 좀 네, 어른들께 인사를 잘 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은 또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가르쳤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정직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정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신뢰에 기반을 둔 건데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른들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해가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신뢰, 그러니까 정직. 저 아이는 나에게 굉장히 신뢰를 주고 있는 아이라는 게 어릴 때도 그 감정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신뢰가 쌓이려면 일단은 이제 정직이라는 네.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 좀 정직하게 살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는 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좀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인성 문제, 인사 문제, 정직해라.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엄마 아버지가 인사도 잘하시고 또 아이들하고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정직하셨습니까? 그거는 교육적으로. 그렇죠. 쉽지 정확하게 않죠. 뭐 네. 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러운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아기들 앞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게 뭐 좋은 부분만 보여주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네. 사실은 뭐 이게 안 좋은 부분도 이렇게 뭐 보여질 때도 있는데, 근데 아기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안 좋은 부분을 만약에 애들이 뭐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뭐 엄마랑 아빠랑 뭐 어떤 문제로 뭐 다툼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 네, 네. 뭐 제가 항상 뭐 행복하고 다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다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뭐 다툼이 있을 때는 애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죠. 네. 이런 일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의견 차이가 있어서 네. 요런 뭐 문제가 뭐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뭐 엄마가 양보를 하고 아니면 아빠가 양보를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어졌다. 요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서 아기들이 이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싸웠는지 그리고 이런 점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고 양보해서 다시 이렇게 즐겁게 보내게 되었는지. 사실 이런 부부 간의 관계가 인성과 인사와 정직하고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문제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돼가 아니에요. 엄마의 눈빛, 아빠의 눈빛으로 아이들은 가슴으로 느끼고 산다는 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제가 아버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 두 분께서는 굉장히 아내분하고의 관계가 일단 뭐 속으로야 뭐 굶지 않는 사람 없지요, 사실. 그러나 자식 앞에서는 아름답게 이성적으로 잘 정리해서 살한 것이 아이들을 순하고 그다음에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지 않았나 배울 점입니다, 여러분. 두 아드님, 개성도 2명 어린이 명건이 명한이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어린이, 개성이 다른 두 어린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었나요? 일단은 이게 뭐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커 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 그리고 그 자신의 위치에서 확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커 가면서 보면 뭐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유아기 그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도 다녀와야 하고 그리고 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언젠가는 또 아빠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라오는 그 시점마다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위치가 있고,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 위치가 확실한 사람. 그래서 이 위치에 내가 있었을 때 그리고 내가 없었을 때 차이점이 확실히 나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 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이 아주 그냥 건강하고 밝고 관계 형성도 잘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청년으로 그리고 학생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과정을 모른다면 감히 초대를 못했겠죠.
이렇게 아버지의 역할과 그다음에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감동입니다. 예. 참, 예.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무리 이제 기질적으로 순하고 착한 친구라도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이 사춘기, 이 무서운 사춘기가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다라고 과거 선배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키우면서 사춘기를 호되게 겪는 이제 자녀를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친구라도 이런 사춘기를 그냥 지나갔을까요? 궁금해요. 그렇다면 그때의 소통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아픈 상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기쁜 상처는 어떤 게 상처가 아니죠? 기쁜 일은 또 보람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었는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이 사춘기를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하지는 않은 것 같고 다행히 뭐 잘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명곤이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이런 시점이 여기가 사춘기가 왔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뭐 느끼지는 사실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만약 뭐 사춘기가 접어들 때쯤 됐을 때는 이렇게 사춘기라는 어떤 이런 뭐 감정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를 가장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부모님인데, 이 사춘기가 뭐 이렇게 커가면서 거쳐야 되는 그냥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모님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죠. 애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표출하고 싶고, 그리고 뭐 조금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엄마나 아빠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애가 갑자기 왜 저렇게 성격이 바뀌었을까, 아니면은 뭐 나쁜 쪽으로 뭐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좀 마음을 좀 열어둬야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들은 이 아이가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은 좀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춘기라는 시점을 가장 그냥 표출할 수 있는 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그 사춘기 시점이 됐을 때 조금 더 그냥 친구 같은 아빠로,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친구 같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해줬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친구 같은. 그럼 친구 같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그 중에서도 꼭 요것만은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은 있을까요? 많이 같이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예.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소통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아기들한테 먼저 이렇게 좀 다가가는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조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뭐 얘기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나이 또래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들을 제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뭐 소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쉽게 넘어간 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나이를 이렇게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관심 있는 분야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맞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분야들도 바뀌고 뭐 관심 있어하는 분야들도 바뀌고 할 때마다 그런 관심 있는 분야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관심 있는 분야들이 뭐 이게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어갈수록 뭐 명곤이도 그렇고 명안이도 그렇고 어느 이제 나이 때쯤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옷이나 신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또 이렇게 생기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애들이 또 좀 갖고 싶어하는 뭐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뭐 선물로 사준다든지 요렇게 해서 뭐 사춘기를 조금 쉽게 지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무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친구 같은 부모님, 호기심이 많은 분야를 건드려주고 함께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한양대학교에 여러 군데 합격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한양대로 결정했어요 라면서 사실 인사하러 왔어요. 무궁화 어린이집 교무실에 여러 선생님들한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헤어스타일이 노란색, 세타가 주황색. 그래서 사실 일반 가정과 하고는 좀 다른 점이죠. 일반 가정에 저 가정만 봐도 머리가 노란색이면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을까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주황색 스웨터를 입었는데 너무 세련돼서 사실 세계 뉴욕에다 갖다 놓은 미국의 뉴욕에다 갖다 놓더라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젊은이였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거. 요즘 뭐 색감이라든가 자기 의상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외모에 대해서 한창 관심 있을까요? 지금 대학생인데. 예. 뭐 네. 명곤이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잘 이제 학교 다니는 중에는 사실 뭐 공부를 좀 이렇게 공부에 그래도 좀 더 이게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름대로는 뭐 패션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또 뭐 알게 모르게 또 좀 튀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도 네, 어느 정도는 뭐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빠를 조금 뭐 그런 부분은 닮지 않았나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뭐 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하거나 이렇게 패션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 부분들도 지금 명곤이 나이대에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허용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게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본인 자율에 맡기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조금 열어 두고 있는 편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예. 만약에 둘째 아들이 노란 머리로 하겠다 염색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예, 뭐 노란 머리로 염색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거기까지 이제 허용하기 왜냐하면은 명곤이는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명환이는 아직까지 이제 학생이니까 그런 이제 본인이 이 책임질 수 있는 그 범위 자체가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허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어렵죠. 같고 예. 근데 만약에 뭐 명환이가 정말 자기가 만약에 머리 염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방학 때 한번 그냥 경험을 한번 시켜주는 거는 크게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 때 잠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조금 착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허용과 자유의 범위를. 그래서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어린이들이 책임질 수 있는 나이. 그래도 너무 그쪽으로 관심이 많다면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 그 잠깐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멋진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춘기 때 하면 저도 우리 큰아들이 사춘기를 호되게 겪었는데요. 왜냐하면 영어 부분이 너무 뛰어나다 보고 선행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지 혼자서 뭐 잘하는 건 좋은데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약간 지적질을 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지금은 아마 지금 선생님들은 그거 이해하실 건데 그 전에는 아마 그게 약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겠죠. 대단한 용기이기도 하고 대단한 바보이기도 하다. 아마 그거로 인해서 화가 많이 찼던 것 같아요. 그때서 지금은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한참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잘 대화하는 것 또한 친구처럼 또는 선배처럼 이렇게 잘 이끌어 주는 것도 좋은 학생을 만들어 주는 길이다. 꿈을 넓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들한테 꼭 이거는 지켜줘야 될 만한 그런 어떤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아기들 아이들과의 이제 소통, 뭐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릴 때부터 애들이 이렇게 아빠를 조금 이렇게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었던 게, 근데 이게 노력 없이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게 귀차니즘이 없어야 돼요. 귀차니즘을 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파에 누워 있는 시간보다는 애들과 살이 맞대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고, 당연히 이제 그러려면 아빠는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아기 때는 이렇게 항상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 귀찮아하거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계속 그 호기심에 대해서 또 다른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도 아빠나 엄마가 항상 대답을 해주고 같이 그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근데 이게 뭐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귀차니즘을 없애는 거, 그리고 아기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어떤 물음에 대한 끝없는 대답, 뭐 요런 부분도 굉장히 또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화할 시간이 많아지고 애들과의 그리고 또 눈을 또 마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이고 또 꿀팁인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빠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도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은 어린이의 가슴과 눈을 보면서 귀찮아하지 말아야 되고, 어린이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궁금한 것에 시원시원하게 더 많은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아빠들이 된다면, 육아 문제는 사실 설거지를 해준다, 청소를 해준다 보다 사실은 더 중요해요. 청소년기에 어떤 아빠, 엄마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린이의 미래의 꿈이 달라진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노력하는 아빠들 이 시간 후에 많이 계시겠죠? 네, 많이 들린다라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귀찮아짐에 빠지지 않는 걸로 우리 여러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약속하시죠? 특히 아빠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어린이가 성장하게 좋은 멋진 청년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명쾌하게 다시 한번 즐거움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또 아빠분들한테는 참 죄송하네요. 공공의 적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뭐 죄송하긴 한데, 근데 이게 그런 뭐 노력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게 뭐 순간적인 뭐 조금 뭐 그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진짜 훨씬 더 큰 뭐 결과로 보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랑에 있는 곳에는 고생이 아니다라고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시죠. 연세가 많으신 분. 지금 102세 되셨나요? 그다음에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의 밑거름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좋은 결과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아버님이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두 아들의 꿈은 무엇이었는지요? 제가 2월 말에 저 한양대 공대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아마 카이스트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주 명랑하고 자신감 있고 예술적인 어떤 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둘째 아드님도 있는데 두 아이들의 어떤 꿈은 무엇이었어요? 근데 이게 꿈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제 어떤 정확한 본인들의 이제 진로를 그 정해놓고 그 꿈을 향해서 이제 노력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요즘 이런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인들 확고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뭔가를 이렇게 뭐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도전을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이제 뭐 명곤이는 사실은 이 뭐 꿈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뭐 진로든 아니면 본인의 어떤 미래를 뭐 한의사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꿈이었거든요. 그렇구나. 한의사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뭐 한의사가 돼서도 뭐 국경 없는 의사의 이런 거 활동도 네. 뭐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뭐 명한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끼도 많고 사실은 뭐 좀 활동적인 부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정확한 뭐 이렇게 꿈이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뭐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지는 않은데 방송국 PD가 되고 싶어 네. 한다는 얘기를 예전에 또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방송 PD도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뭐 어떻게 뭐 노력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애들의 꿈이 항상 뭐 이렇게 거창하고 엄마 아빠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꿈을 조금 항상 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꿈을 지지해주면서 응원해주면서 이해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이게 아들들이 있으면 다들 개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는 굉장히 행복해요. 부모님 메시지를 딸 이상으로 많이 보내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길을 걷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주고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그 인도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네가 서울대 가서 또는 뭐 의대를 가서 이것보다는 너가 좋아하는 일, 네가 해서 행복한 일,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는 크게 박수 받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네, 그렇군요.
참 좋습니다. 그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이런 부모님의 태도가 굉장히 공감을 갑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아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라는 존재가 아기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힘들 때도 가장 먼저 찾아야 되고 가장 또 행복했을 때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엄마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항상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답을 찾았습니다. 먼저 찾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신청곡 듣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은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성주 FM 92.7MHz.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와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너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겐 넌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